안녕하세요. KNS 학원 김다나 선생님입니다. 예비고일 여러분들 이번 12월 모의고사 어떻게 잘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11월도 보고 지금 2회 모의고사죠. 2회 이제 외고 모의고사를 치루었는데 11월에 비해서 조금 약간 수월했다 그런 생각은 들었는지 여전히 어려웠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 오늘 해설 강의를 통해서 본인이 풀었었을 때 이런 점이 조금 달랐구나, 혹은 저런 문제는 뭐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좀 많은 도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1월도 봐야 되고 2월도 봐야 되죠. 네, 모의고사 뿐만이 아니라 곧 고등학생 되잖아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계속 꾸준히 노력하시고 화이팅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12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먼저 보실게요. 1번에서 보면은 다음 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왔죠. 아마 문제 풀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중학교 때랑 다르게 내용 일치 불일치인데 내용이 너무 어렵구나 생각했을 테고, 여기에서 항상 느끼겠지만 어휘가 까다로운 게 많다라고, 특히 11월 모의고사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휘 공부 정말 열심히, 진짜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얘는 앞쪽은 크게 선지에 영향을 주는 건 없었고, 어디부터 볼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서 여기 prescriptivism이랑 descriptivism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런 지금 어떤 규범주의라던가 구성주의 그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그냥 사실 몰라도 의미는 없죠. 괜찮죠.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여기에 또 그대로 영어로 다 해석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써놓은 부분이 답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같은 경우에 보면 보기 먼저 볼게요. Prescriptivists would think that change of language, 언어의 변화라는 것은 undesirable corruption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부패다. 바람직하지 않은 오염이다. 결국 뭐니 얘들아? 언어가 변화하는 것은 안 좋다,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번 보실게요. 이 보면은 given language, 일단 이렇게 주어진 언어라는 것은 should follow consistent rules.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consistent, 일관적인 꾸준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일관적인 룰을 따라야만 한다. 그 얘기는 우리는 변화를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1번은 괜찮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질문 갈게요. 반면에 descriptivist들은 reckon change of language inevitable. reckon 하면 뭐 여기다 생각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언어의 변화라는 것이 불가피하다, 반대의 입장이죠. 이 사람들은 언어는 변화해야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번 보실게요. 그러면 지금 반면에 이것만 봐도 1번이랑 두 사람들의 입장이 반대겠구나 느껴지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막상 봐보니까 진짜로다가 일단 C, A, as, B라는 구문 알고 있으시죠? A를 B라고 생각하자 여기다 라고 해서, 그런 어떠한 이 사람들은 언어에 있어서 어떤 변화라던가 적응, 언어가 어떻게 적응한다는 것은 변화가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을 natural and necessary part of language, 언어에 있어서 되게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부분이다. 변화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이렇게 맞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계속 이어가서 볼게요. The expansion of sphere of life, 우리의 생활권이 어떻게 되어져요? expansion, 확대가 되는 거죠. 점점 생활권이 넓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would have evoked the need for a unified rule for language usage. 언어 사용하는 데 있어서 unified, 무언가 통합되어진 룰,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 필요성을 불러일으켰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3번이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 생활권이 확대되다 보니까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어떠한 공통되어진 통합된 그런 룰이 필요하구나,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볼까요? As people became more interconnected, 나오죠. 사람들이 점점 더 연결이, 더 통합이 더 많이 되어져요. 사방팔방 다 연결이 많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writing gained importance,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기라는 것이 중요성을 얻게 되죠. 그렇게 됨에 따라서 written language가 standardized, 이게 뭡니까? 얘가 바로 unified랑 서로 지금 일맥상통하는 거죠. 어떤 written language가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규범화, 표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뭐 하기 위해서? To allow broader communication. 이거 1번,
그 다음에 and 다음에 뭐 2번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더 폭넓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데디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데디아 볼까요? People in different parts of a rim. 어떤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한다. 생활권이 넘어지면서 글로벌 시대가 되어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기에 따라서 서로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3번도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It would have been the ones with the power 나오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원즈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고맙게도 who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구나 딱 알 수 있겠죠. 강조 구문이죠.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강조 구문이기 때문에 이쪽 먼저 가시면 되죠. 언어 사용을 위해서 스탠다드 딱 표준 규범화시킨 그런 사람들은 바로 누구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분명히 3번 내용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도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준화되어진 공통되어진 언어가 필요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의 언어라고요? 권력을 가진 힘이 센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4번 한번 볼까요? 이런 standard form 이런 나오고 있는데 came to be considered the only proper one. 그렇죠. 이런 공통된 형태가 정말 유일한 적절한 것이다 딱 여겨져요. 그런데 despite being derived from 나오죠. 그러한 공통되어진 적절한 언어라는 것은 one of many spoken varieties 언어가 되게 다양하죠. 구어가 변형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에서 파생이 되어지는 건데 그 적절한 것이라는 것 그것은 보통 that of the people in power 나오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바로 대시다. 여기 대해서 뭘 얘기하겠어요? 다 마찬가지로다가 언어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스탠다드 폼을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결국에는 권력 있는 사람들의 언어가 표준화된 스탠다드한 폼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때요? 4번도 맞는 거죠. 5번 보실게요. 5번은 도대체 왜 틀렸는가? 사실 뭐 여기도 다 나와져 있지만 맨 마지막을 보면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데 5번 오답 보기 먼저 보실게요. While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나오고 있죠. spoken하고 written language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라도 they will gradually dissipate in the future. 미래에는 점차적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당연히 they는 뭐를 가르치겠어요? differences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현재 spoken language랑 written language랑 차이점이 있지만 결국에는 같아질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차이점은 사라진다는 얘기는 5번 보실게요. 지금 뭐 앞쪽에서 다른 얘기 나왔고 하지만 more recently 최근에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링귀스트들은 have understood that speech is a separate phenomenon from writing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스피치라는 것이 딱 이렇게 분리되어진 어떤 현상이에요. 뭐랑 분리되어진 걸까요? writing이라는 거죠. 그리고 with its own regularities and patterns 나오죠. 자기만의 어떤 규칙이라던가 패턴이 있는 그러한 writing과는 딱 구별되어진 개별적인 그런 현상이다. 결국에는 스피치랑 writing은 별개다라는 거예요. 5번에서는 차이점이 점점 사라질 것이다. 차이점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5번이 지금 다른 내용이다. 각각의 개별성, 독립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어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하고 같은 형식의 문제죠.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빨강색 이 파트 보면은 답을 알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 글에서는 트랜스미션인가 미션하고 트랜스섹션 이걸 아셔야 돼요. 단어를 일단 아시면 잘 알겠죠. 대충 내용이 나올 텐데 트랜스미션 하면은 말 그대로다가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고 트랜스섹션은 서로 왔다 갔다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 트랜스미션이라는 것은 얘는 커뮤니케이션이 process of one-sided messaging 이게 포인트죠. 한쪽 방향이다. 볼까요? 빨간색 쪽 보세요. 트랜스미션 바로 나오고 있죠.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을 as a message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보는데 어떤 메시지인가 라고 보니까 moved directly from one person to another 그냥 곧바로 이동을 하는 거 직선 바로 쫙 전달이 되어지는데
그냥 한 사람에서 다른 한 사람으로다가. 뭐랑 비슷하냐? Someone tossing a ball and walking away. 그냥 공을 던져주고서는 가버리는 사람이야. 공을 던지고 받는 게 아니라 너 가져 주고서는 간다라는 거죠. 원사이드 메시징을 하는 거랑 같은 과정이다. 맞죠? 그래서 1번은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2번이 오답이었는데 사실 뭐 이렇게 해놓긴 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트랜스미션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원사이드라고 그랬죠. 얘는 어떻다? 서로 쌍방향이다. 그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보시면 얘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인터랙션, 혼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이다. 그렇지만 does not account for the effect of personal bias 나오죠. 어떤 개인적인 편견? 이런 것들의 영향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서 편견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그 내용이 주의하시면 되는데 we cannot help but 나오네요. 엄청 많이 공부했었던 표현 나왔다. 그죠? 반갑나요? cannot but ing cannot but 동사 원형? 죄송해요. cannot help ing 나오죠.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해서 우리는 메시지를 보내고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없이는 through our own subjective lens. 우리만의 어떤 주관적인 렌즈 이런 거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어쩔 수밖에 없다는 거야. own subjective lenses. 주관적인 렌즈.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편견이 되는 거죠. 편견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서로 간의 상호작용인데 이것은 퍼스널 바이어스로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이 맞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보실게요. When communicating, one person expressed her interpretation of a message 나오죠. 어떤 메시지에 대한 해석을 표현을 해요. 그 사람이. 그런데 the person she's communicating with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의사소통을 나누는 그 사람은 process the incoming message 그 incoming 메시지를 이러한 변형이죠. 변형, 간섭, 변형 이런 뜻. 이러한 변형이 있은 후에야지만 그런 들어온 메시지를 처리합니다 라고 나와요. 지금 메시지를 받았을 때 자기만의 해석으로다가 표현을 하죠. 자기만의 해석으로 표현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만의 서브젝티브한 렌즈 통해서니까 편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전달을 해요. 그럼 그 상대방은 또 어때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올바르게 하지 않고 한번 거쳐서 왔죠. 자기의 의견을 거쳐서 그걸로다가 변형되어진 메시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퍼스널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perceptual filter, 인지적인 필터들 이것들이 끊임없이 shift meaning interpretation 나오죠. 개인적인 편견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미닝이라던가 이런 해석 이런 것들을 자꾸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3번 보실까요? 우리의 경험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다양한 요소들 이런 것들이 influence how we perceive everything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퍼스널한 렌즈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변형될 수밖에 없다. 결국에 이 글은 뭐가 되겠어요? 의사소통을 하는데 사람들이 정말로 객관적으로만 하지는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편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4번, 5번 마창을 읽어보시면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했을 때 보면 나오죠? Altered understanding of the message. 그 안에서 이렇게 전달되어진 메시지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변형을 시킬 수밖에 없다. 다 뭔가 바뀌는 거예요. 개인적인 그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해되시죠? 마찬가지 5번도 봐보시면 이렇게 주고받는 메시지 그런 것들이 플라스틱이다. 플라스틱 무슨 뜻일까요?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변형되기가 쉽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이렇게 자꾸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정답은 account for, doesn't account for. 설명하지 않는다. 그것은 개인적인 편향은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나온 2번이 정답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장이 들어가기에 알맞은 거 나오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네모에 나오면 여기 나온 대명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It was also very busy river at the time. 그 당시에 그것은 매우 바쁜 강이었어요. 되게 바쁜 강이다 뭘까요? 보니까 with 분사구문 나오고 있죠. 수백 개의 배들이 끊임없이 그 위로 왔다 갔다 한대요. 아, 그래서
배라던가 사람이 어떤 이동량이 많은 그런 되게 번잡한 그런 강이었구나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시라는 것이 어떤 강을 얘기하는 거구나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강에 대한 언급이 나와지고 그 강의 특성이 이렇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1번 쪽에 앞쪽에 좀 봐볼까요? 천몇 명의 사람들이 took boat to ferry across East River. 그 강이라는 것은 이스트 리버 요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알 수 있겠죠? 매일매일 이스트 강을 건너서 다닙니다. 그런데 these forms of transport, 이러한 운송수단들, 보트라던가 페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unstable, 되게 불안정했어요. 그리고 자주 stopped by bad weather. 그렇죠? 얘네는 다 어때요? 지금 강 위에 직접 띄운 배들이죠. 보트도 그렇고 페리도 마찬가지고 날씨가 안 좋으면 배가 뜰 수가 없잖아요. 멈춘 거예요. Many New Yorkers wanted to have a bridge. 그래서 사람들이 다리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한 거죠. 왜? 다리가 있으면 그건 땅이기 때문에 날씨가 좋든 나쁘든 그래도 영향을 덜 받잖아요. 배를 타지 않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보시면 왜냐하면은 it would make their commute quicker and safer 나오죠. 자기들의 통근이 출퇴근이 훨씬 더 빨라지고 안전해지기 때문에 다리가 있으면 좋겠구나 바랬던 거예요. 1번에 넣자니 여기 지금 뭐 이 강에 대해서 이 강은 또한 뭐 이런 겁니다. 뭐 수백만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바쁜 다리입니다. 라고 넣기에는 좀 애매하죠. 그쵸? 여기 날씨 때문에 힘들었다.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밑에 갑시다. 그런데 다리를 놨으면 좋겠는데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이 강에 이스트 리버에 great width 넓이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타이드 물살이 또 너무 센 거죠. 그래서 it would be difficult to build anything on it. 딱 봐도 가지워 진저구문 보이시죠? 그 강 위에다가 무언가를 짓는 거, 다리 같은 거를 만드는 것이 힘들겠다. 그거 너무 어려울 것처럼 보인 거예요. 지금 다리 짓기에 너무나도 안 좋은 나쁜 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랬을 때 또한 마찬가지로다가 또한이라고 해서 앞에 안 좋은 게 나왔고 배들이 너무 많이 다니는 그런 번잡한 그런 강이야 라고서는 2번 괜찮을 것 같죠? 한번 넘어가 볼게요. Any bridge over the river. 그 강 위에는 진짜 그 any bridge, 그 어떤 다리고 그냥 아무 다리라도 그 어떤 다리도 would need to be a very high suspension bridge. 매우 높은 그런 현수교라고 하는데 suspension bridge가 필요합니다 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의 사전 지식, 배경 지식을 위해서 갖고 왔어요.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도대체 suspension bridge가 뭔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다리인데 다리가 이렇게 길이가 길다 보니까 약해질 수 있겠죠? 혹은 뭐 지금처럼 뭐 바람이 많이 분다던가 그런 데서 다리를 좀 튼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케이블을 매달아서 짓는 튼튼한 다리다. 그냥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 강이라는 것은 너무 넓고 물살도 세고 그리고 배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강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되게 높은 그런 high suspension bridge가 필요합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consider the limited technology in those days.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한정되어진 기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building such a bridge 그런 다리를 짓는 것은 seemed impossible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죠. 일단 여기까지만 봤을 때 지금 주어진 글에서 이 시라는 것은 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글 다 읽어보시면 알지만 3번 이후로 나오는 여기는 강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리에 대해서만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글을 보았을 때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어디에 더 들어가야 되는가, 어디가 더 흐름나 적합한가 를 보셔야 되는 거고, 다리를 짓기에 이러이러한 안 좋은 점이 있고 또한 이러한 안 좋은 점이 있어 라고 해서 짓기에 불리한 그런 두 가지 단점들이 나란히 들어가지는 게 내용 흐름과 적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2번이 정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 5번 어휘 문제인데 어려웠죠. 어휘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기본적으로다가 단어도 아셔야 되고 글의 흐름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그걸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The world has become a nation of laws and governance. 세상이라는 것이 점점 law, 법이라던가 어떤 통치 이런 국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죠. 법과 통치 뭐 괜찮죠. 그러면서 한 번 더 본다면은 관대절로다가 꾸며주고 있는데
네이션을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법과 통치의 국가는 introduce the system of public administration, 어떤 공공행정이라던가 관리 이런 것들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 나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To keep order,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과 통치 국가가 되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괜찮죠? 1번 단어 괜찮습니다. With this administrative management system, urban institutions of government 나오죠? 도시의 이런 정부 기관들은 have evolved, 점점 진화를 하는 거예요. 왜? 뭐 하려고? To offer increasing levels of services to their citizenry. 그들의 시민들한테 조금 더 나은 어떤 increasing한 레벨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점점 진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라는 것들, 여기 지금 이런 서비스 나오고 있는데 provide, 이 PP가 앞에 나오는 서비스이지 얘를 설명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서비스라는 것은 through a taxation process,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공이 되어지는가 보니까 어떤 세금을 내는 세금 징수의 과정이라던가 또는 어떤 서비스에 대한 요금 이런 것들을 징수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맞죠? 나라에서 어떤 서비스를 찾을 때 엄마 아빠 다 세금 내시잖아요. 그쵸? 다 세금 내고 어떠한 요금도 다 내고 있고 다 지금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금이 쌓여야지만 우리 시민들, 국민들한테도 그런 혜택이 들어가고 서비스가 들어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떤 서비스에 대한 fee가 들어오는가 예를 들면 나오고 있죠. Police and Fire, 뭐 치안이라던가 뭐 소방, 그리고 Street Maintenance, 거리 유지 보수 괜찮죠? 그쵸? 그 2번 단어도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Frequently, this had displaced citizen involvement. displace 하면은 그냥 replace, 대체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체하다, 대신하다. 이것이 시민들의 참여를 대체를 한대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볼게요. Money for services, 서비스를 위한 돈, 이것이 not a replacement for citizen responsibility 나오죠? 시민들의 책임감을 위한 대안책은, 그 대체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서비스를 위해서 여기서 지금 텍스라던가 지금 다 이렇게 fee 같은 걸 받고 있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은 돈을 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그 돈을 내므로써 나는 내 책임을 다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뭡니까 지금? 이것이 원래는 그렇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막고 있고 시민들의 책임감 이런 것에 대한 리플레이스먼트가 되어 지금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Responsibility of the citizen, 이런 시민들의 책임이라는 것이 slow being supplanted by government, 마찬가지로다가서 be supplanted by 뭐뭐에 의해서 대체되다, 대신되다 라고 displace, 여기 또 replace, supplant 다 지금 같은 의미로다가 쓰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by 다음에 ing, 동명사 나오고 있죠? 전치사가 나와서 뒤에 동명사 나오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동명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해석하실 때 주어가 이거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항상 의주가 동명사입니다. 의주가 투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being the subsidy provider, 이런 프로바이더가 됨으로써 대체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subsidy 하면은 보조금이란 뜻이죠. 제 내용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자기들의 책임이 있어요. 나라에 해야 되는 분명히 의무가 있는데 그런 거를 지금 그냥 돈으로만 내가 세금 내니까 되는 거지 이 정도로만 끝낸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의 의견은 뭐예요? 돈이 다가 아니다. 책임감을 다 해야 되는 거지 너네가 안 하기 때문에 그 돈을 갖고서는 정부가 다 해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정부가 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은 전혀 맞지가 않죠. 내용상 돈을 내는 사람은 시리즌이죠. 사람들이 내는 거지 정부가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subsidy가 아니라 정부가 시민들의 이런 책임감이라던가 어떤 공공참여 이런 거를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substitute라고서는 대체하다, 대신하다 이 단어가 여기에 적합한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 대신하고 있으면 나오죠. 정부가 하는 역할이 시리즌의 인볼먼트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뭐 돈을 얘를 대신하는 건 아닙니다. 나오고 있고 이러한 책임감, 시민들의 책임감이라는 것이 정부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대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정부가 시민들이 하는 책임감을 대신한다. 계속 그런 똑같은 내용들이
단어만 다를 뿐 반복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정부는 그래서 뭐다? substitute provider, 대체 공급자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쭉 읽어보시면 그래서 뭐 여기 뭐 공동체 의식이라던가 connected responsibility of all citizens, 그쵸? 모든 시민들의 어떤 연결되어진 이런 뭐 책임감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다 괜찮다 보시면 되는 거고, 4번 subsidy가 아니라 substitute, 대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까 앞에도 그렇고 여기 지금 여기도 그렇고 문맥의 낱말도 그렇고 지금 다른 거 나오고 있는데 다 주제랑 연결되어진 그런 것들이 포인트죠. 그래서 항상 글을 읽으실 때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가 반드시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습관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6번 문제고요. 마찬가지로다가 넣는 거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일단 여기 텀 베일, 베일이라는 단어를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겠죠? 지금 독해를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다라면 글을 읽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 마찬가지로 어휘에 따라서도 그 어휘의 특징을 안다면은 미리 내용을 짐작하고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어려운 독해 수업 많이 하시고, 그리고 어휘 꼭 많이 공부하고 올라가기 바래요. 일단 문제 보실게요. 네모 안에 박스 한번 봐보시면 once the case ended, 도대체 케이스가 뭔가 이렇게 보면서 trial 나오고 있고 뭐 accuse 나오고 있고 하니까 요거는 어떤 재판 그런 거를 의미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whether found guilty or innocent, 지금 부사절 같은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생략되어져 있죠? 여기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 그 데이를 보시면 됩니다. 그 데이가 죄가 있든지 없든지 뭐 유죄든지 무죄든지 간에 they'd get the bail money back, 돈을 다시 되돌려 받을 거예요. if they made all their court appearances, 그 법정에 계속 모두 다 출석을 하기만 한다면. 되셨을까요? 그럼 볼게요. 어떤 내용인가? 베일이라는 단어 우리말로다가 보석이라고 하거든요. 들어본 적 있어요? 보석. 그 주얼 아니고 보석금 내고서는 뭐 감옥에서 뭐 이렇게 나오다 뭐 이렇게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잘 뭔지 모르면 뒤에 나오니까 보도록 할게요. 이 말은 refer to,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release of people,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풀어줘. 어떤 사람들? awaiting trial, 어떤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건데 대신 조건이 있죠? They return to court to face charges, 어떤 기소, charge면은 요금이란 뜻도 있고 기소란 뜻도 있죠. 그 기소를 받기 위해서 다시 법원으로다가 돌아온다는 조건 하에 돈을 내는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라고 해서. 오케이, 이해되셨죠? 아직 완전 재판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다음 재판이 있는데 이 사람의 재판이 있기 전까지는 어때요? 무죄인지 유죄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동안에 어떤 일정한 금액의 돈을 내면은 풀어주는 게 바로 bail, 보석 시스템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Countrie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어떤 많은 나라들은 use many variations of bail, 이런 베일의 많은 변형들을 가지고 있는데 and some don't use it all, 그런데 어떤 나라들은 이런 베일 시스템을, 보석 시스템을 전혀 사용하지도 않아요. 나라마다 다르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US의 베일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rely on, 의존 하다죠. What's called cash bail, 캐시 베일, 현금 보석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의존하는데 현금 보석, 그게 뭘까요? Which was supposed to work like this, 이렇게 작용을 되어지는 거죠. When a person was accused of crime, 어떤 죄를 짓고 기소가 되었어요. Judge would set a reasonable price for bail, 그랬을 때 판사가 적당한 양의 딱 돈을 정해주는 거예요. 너 이만큼 내라. 그렇게 된다면은 the accused, 그 피고이죠. 그 피고는 would pay this fee, 이 돈을 냅니다. 왜? In order to be released from jail, 그 감옥에서 잠깐 이제 풀려나는 거죠. 뭐 할 때까지? The court reached a verdict on the case, 그 재판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나타날 때까지, 판결이 다다를 때까지 일단은 풀어주는 거, 그거를 바로 베일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여기에서 지금 on the case, 그 재판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 나왔다, 이런 것들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시스템에 이거 스펠링 잘 보셔야죠. 이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단어가 확 달라지니까 reason이죠, reason. 그냥 근거 정도 보시면 돼요.
이런 시스템의 이유는 바로 뭐냐? Under US law, 미국의 법에서는 people are presumed innocent.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오케이? 뭐 할 때까지? Until proven guilty. 죄가 완전하게 입증되기 전까지는 그냥 innocent하다. 그런 가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통하는 겁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 뭔데요? 그 베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봐보시면 이 뒤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제 또 점점 베일하고 멀어지는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정말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쉽다라고 나올 수 있는 게 3번이라는 저 동그라미가 이런 애매한 곳에 있으면 되게 헷갈려질 텐데 너무나도 멀리 정말 생뚱맞은 곳에 가서 4번, 5번이 있기 때문에 답이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냥 3번이 바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어서 내용 연결해서 한번 봐드릴게요. 그 피고라는 사람은 아까 말했지만 그 사건이라는 것이 판결이 날 때까지 돈을 주고서는 풀려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건이라는 것이 끝났을 때 이 사람이 뭐서 이제 판결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얘기를 먼저 나와야겠죠. 이 사람의 죄가 유죄든 무죄든 간에 어쨌든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한다면? 출석만 한다면.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 베일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연결이 쫙 되어지고 있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다가 작동을 합니다. 했을 때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돈을 내는 거고 그러다가 무죄가 되든 뭐 유죄가 되든 출석만 잘하면 다시 돈을 받는 거야 라고 해서 여기까지 베일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끝나지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시스템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입니다. 이렇게 글이 이어지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3번에 넣었을 때가 가장 흐름이 자연스럽게 베일 시스템을 설명한 이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뒤에 제시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정답은 3번이죠. 그 다음 9번, 10번 두 문제가 얽혀 있었던 지문이었는데 예, 좀 재밌었죠? 일단 10번 문제가 어법 문제였어요. 어법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여기 on이 맞냐 틀려 나오고 있는데 딜레마라는 거 셀 수가 있는 가산명사입니다. 그래서 모음 앞에서 on 괜찮죠. 1번 맞는 거였고요. 2번은 도대체 이걸 왜? 의문 만들 때 의문문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 3번 여기 which argues that 대절부터 봅시다. 대절 접속사가 나왔다는 얘기는 다시 주어 동사가 시작하는 건데 주어가 decision의 명사 나왔죠. 꾸며줘야 돼요. 당연히 명사는 형용사로 수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correct decision 이렇게 된다라는 거 3번이 오답이었습니다. 4번 여기 지금 오타가 나서 여러분 시험지에는 얘가 없었었는데 보시면 if you push him over 너가 그 사람을 밀어요. his body will stop the trolley 그렇게 된다면은 그 사람의 몸은 트롤리를 멈출 겁니다. 조건절이 끝났죠. 문장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접속사가 없습니다. 문장이 이루어지는데 접속사가 없어요. 그래서 분사구문으로다가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넘어지고 트롤리를 멈추면서 saving the 5 workers 5명의 근로자들을 save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4번 어때요? 괜찮죠? 맞는 거죠? 5번 갈게요. dilemma in its many variations 그 딜레마라는 것이 reveals 드러내는데 접속사 대신가? 라고 하겠다 보니까 we think is 뭔가 좀 이상하죠. 여기에 we think가 삽입이 되어진 거구나. 그래서 is라는 동사 앞에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한데 reveal이라는 동사 다음에 명사가 없잖아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what is right or wrong 뭐가 옳고 그름인지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depends on factors 이러이러한 요소에 달려있다 뭐 이 정도 해석되시면 되겠죠. 삽입되었을 때 관계대명사 격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처럼 접속사 자리인지 관대 자리인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삽입절 연습 좀 많이 하고서는 고등학교에 꼭 올라가시기 바래요. 그럼 내용 보실 건데요.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무슨 내용이구나 대충 딱 와요. Who can escape? 지금 피하지 못하는 5명의 월커들을 향해서 트롤리가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막 오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보고 있어요. 참 우연히도 standing next to a switch 스위치 옆에 서 있는데 그 스위치라는 것은 또 will divert the trolley onto a second track 이 스위치만 누르면 방향이 바뀌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That track has a worker on it too.
거기는 마찬가지로 일하는 근로자가 한 명이 있는 거죠. But just one. 그런데 딱 한 명이라는 거예요. 얘를 누르자니 안 누르면 5명이 죽고 누르면 한 명이 죽는 거죠. What do you do? 나오죠. 어떻게 할래? 지금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이 문제가 지금 주제가 되겠죠. 한 명을 희생해서 5명을 살리느냐. 그게 바로 이 글의 중점이죠. 여기 지금 나오지만 뭐 이런 실용주의, 공리주의자들에 의하면 the decision is exactly the same. 결정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나오면 lose one, 한 명의 라이프를 그냥 잃고서는 5명을 구하는 거. 이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갈게요. It just feels wrong for reasons that are hard to explain. 되게 조금 이거는 좀 이러이러한 이유로 feels wrong.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어떤 이유인지 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hard to explain. 뭔가 설명할 수 없어요. 한 명을 죽이고서는 5명을 구했는데 그쵸? 그런데 뭔가가 되게 좀 찝찝하다. 그런 내용이죠.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문제 나오죠? 이게 의미하는 거 바로 보시면 됩니다. Although you get to save 5 at the cost of 1 life. 나오죠. 그냥 원래 오리지널 버전처럼 한 명을 희생해서 5명을 구했어요. 비록 그랬을지라도 killing someone first hand. first hand. 직접이란 뜻이죠. 그 사람을 직접 죽였다. 그러한 생각이 뭐를 불러와요? emotional disturbance. 어떤 감정적인 불편함? 이런 거 불러오기 때문에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feels wrong. 별로 기분 안 좋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되셨을까요? 그 9번, 10번 문제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맥상 낱말인데 이거 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그거 나오면서 새롭게 나온 글이죠. 그랬을 때 팬데믹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 가주어, 진주어 보시면 돼요. 대디하라고 fear,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디하 볼까요? The world economy, 전 세계의 경제가 would stay in the doldrums for years. 정말 몇 년 동안, 계속 오랫동안 doldrum 하면은 우울, 뭐 침울,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되게 우울하게 남아있을 거다. 정말 당연하다라는 거죠. A번 보실게요.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그 미국의 이코노미가 stagnant at best. 여기 지금 due to 나오고 있고 팬데믹 때문에 at best는 정말 베스트 여봤자 잘해봤자 기껏 해봤자 그냥 stagnant 이렇게 머물러 있을 거다. 정지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그거 나오고 있죠. 정말 몇 년 동안 우울할 거다. 정말로 좋아봤자 더 이렇게 높아지는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정체할 거다. 괜찮죠? 1번의 A는 맞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거 볼게요. 바이든의 이러한 소비 지출, spending, 이것이 provide welcome relief.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돈을 안 쓰고 꽁꽁 묶이니까 바이든이 지출을 한 거죠. 돈 좀 쓰라고 이렇게 뭔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한테 welcome relief.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환영받는 그런 안도가 되겠죠. 특히 어떤 사람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에요.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볼까요? Whose lives have been upended. upend 하면은 이렇게 막 뒤집어진, 뭔가 이렇게 삶이 뒤바뀐 그런 뜻이에요. 갑자기 삶이 확 바뀐 사람들한테 다행이다 라고 느껴진대요. 그러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날의 미국은 여전히 9.5 밀리언 잡스를 잃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죠. 많은 직업을 이런 실업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돈을 잘 벌다가 갑자기 회사가 망해. 실업이 된 사람들이구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having trouble in making their livings. 그쵸? 먹고 살기가 힘들구나. 우리는 이거를 보고 통해서 유추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3번 Today's policymakers들은 have a guaranteed place in economic history. 이러한 경제 역사에서 정말 보장되어진 한 자리를 차지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역사가 이렇게 있는데 정말 누가 봐도 그냥 guaranteed place를 이 사람이 딱 차지하고 있대. 역사의 하나의 어떤 포인트가 됐다? 기억에 남는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럴지라도 they may not come to be seen as heroes. 그 사람들이 히어로가 될지 안 될지는 may not. 그건 잘 몰라요. 아직 모른다는 거죠.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policymaker들이 doing something that's worth remembering. 나오죠.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제 역사에서 guaranteed한 플레이스를 가졌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without the history, 역사가 그것을
good thing, 좋은 거다. 그 사람들을 영웅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uncertain, 명확치가 않습니다. 똑같은 말을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3번도 맞는 겁니다. 이제 4번, 이제 D번 보실 건데요. D번 봐보시면 여기 앞쪽에서 어디부터 볼까요? If the economy eventually overheat, 경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압축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드디어 overheat 돼요. 결국에는 과형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제로미 포웰이라는 사람, 그 연방제국의 이제 체어맨인데 이 사람이 주장을 했대요. This too, 이것 또한 will be temporary, 뭐한 거라고? 그냥 일시적인 거라고. 그러면서 long-term inflation dynamics, 이렇게 더 긴 시간 동안의 어떤 인플레이션 역학이라는 것은 난립니다. Don't change on a dime. On a dime. 하나의 뭐 슬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On a dime 하면은 뭐 갑자기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시적으로다가 결국에는 경기가 오버히트이 되었지만 얘는 그냥 잠깐뿐인 거지 갑자기 이렇게 확 바뀌는 건 아니야. 이렇게 지금 부정적으로다가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D번에서는 이 다임이 10센트잖아요. 그 돈에 꽂혀가지고 전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경제적인 스티뮬러스, 자극, 여기에 지금 사용되어진 돈의 양이 진짜로다가 significant, 중요하다, long-term inflation에서 얘를 실제 돈으로 봤어도 이런 내용은 아니었죠.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하나 더 알아두세요. 꼭 on a dime 하면은 갑자기 즉시라는 그 stop on a dime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은 아니었고 마지막 얘는 왜 맞느냐 딱 봐도 어때요? 지금 given how much it has recently emphasized its obligation, 이러한 어떤 의무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조가 되어졌는지 어떤 의무인가 보니까 to seek broad-based, 되게 광범위하고 inclusive, 마찬가지죠? 포괄적인 그런 광범위한 잡 마켓에서 그런 광범위한 strength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의무를 계속 강조해 왔대요. 결국엔 뭡니까? 연방 제국에서는 사람들이 가능하면 빨리빨리 직업을 가지고서는 그들 정책에 이런 베네핏을 즐기기를 원한다. 이런 잡 마켓에서 이러한 광범위한 그런 제공들, 힘들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강조해 왔다. 그래서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을까요? 정답은 4번이었다라는 거. 18번 보실게요. 사실 이거는 cannot-to라는 이 표현을 알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다른 거 안 읽어도 그냥 사실 밑줄만 봐도 금방 답이 나오는 건데 cannot-to 맨날 엄청나게 외우라고 시켰었는데 기억나는 학생들 있으신가요?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리뷰 테스트 때 영작 문제도 많이 내고 했었는데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실 여기 봐보면 when there 여기 지금 여기부터 어디부터 볼까요? 여기도 볼까요? All of these things 다 먹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푸드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먹을 것들이 necessary nutrient in human diet, 이런 것들이 인간의 식단에서 정말로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용 가능성이 리미티드 되었을 때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you could never get too much.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것은 충분하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먹어도 그냥 배부르지가 않은 거죠. 사람들은 또 어때요? 그러면 had to hunt down animals. 당연히 동물을 사냥을 해야 되고 gather plants for their food. 음식을 위해서 어떤 이렇게 식물들을 채집을 해야겠죠. 그러면 또 그것은 또 어때요? took a lot of calories. 또 힘이 너무 많이 들어. 연료소비도 많이 되네? 아무리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4번 바로 갑시다. The food available. 그 이용 가능한, 음식에 이용 가능한 것, 그 음식이라는 것은 too much 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정말 too much가 되지 않았다. 한없이 부족했다. 같은 표현인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이 표현만 알면은 뭐 그냥 너무나도 쉽게 풀리는, 아무리 먹어도 양에 차지 않았다. 그런 말 되겠습니다. 24번 볼게요. 24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의미하는 게 뭔가 그걸 잘 보셔야 되는데 컴마는 사실 없어도 되는 건데 지금 주어 다음에 이제 동사 나와야겠죠? 어떤 식물적인, 생물학적인 유기체라는 것은 동사했습니다. 뭐에 기초해서? Based on risks. 이러이러한 어떤 리스크들, 위험에 기초로 해서 그런 어떤 위험성이라는 것이 뭔가라고 보니까 associated with an uncertain future. 불확실한 미래랑 관련되어진 위험성이래요. 이 말을 보고서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글에서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한다? uncertain, 불확실하다. 미래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또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한 거는 현재밖에 없다. 혹은 뭐 과거겠죠. 이미 지나간 거니까. 미래는 아직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거기에 기초해서 뭐 어떻게 밑줄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제대로 이해를 했구나라고 느끼는 게 as the time of input and output. 어떠한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타이밍. 어떠한 시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구나. 딱 눈치를 채셔야죠. 이것들이 varies greatly,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뭐에 따라서? The type of energy, 에너지의 타입에 따라서. 그래서 에너지도 여기에 또 연결이 되어지는구나. 그걸 끌어내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there's a strong case to interpret time when assessing energy alternatives. 끌어줄까요? 어떤 대체 에너지들을 평가할 때 시간을 통합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경우, 강력한 케이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해서,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평가할 때조차도 시간이라는 개념이 통합되어지는구나, 포함되어지는구나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라고서는 정확하게 앞에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나오고 있어요. 조금만 볼게요. The energy output from solar panel. 그 에너지의 종류 중에 솔라 패널이 있고 윈드 파워가 있겠죠? 이래서 나오는 그 에너지 아웃풋이라는 것, 이것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솔라 패널과 파워 엔진, 윈드 파워 엔진 같은 경우에는 most investment, 대부분의 투자라는 것이 happened, 발생을 하는데 언제 발생합니까? Before they begin producing. 그 에너지가 이미 나오기도 전부터 일단 투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아웃풋이 나오기 전에 인풋이 먼저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런 것들은 아마도 may need to be assessed differently. 이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좀 다르게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나오고 있어요. 이제 앞쪽에서 우리가 에너지, 대체 에너지를 평가할 때 시간의 개념을 섞어야 된다라고 나왔죠. 지금 여기 솔라 패널과 윈드 파워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라던가 아웃풋이 들어가는데 인풋이 나오기도 이전에 얘가 먼저 투입이 되는 거죠. 시간상 얘가 지금 먼저 되어진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타임, 시간의 개념을 여기에 집어넣고 지금 예를 들어주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뒤에 봐보니까 바로 이제 fossil fuel 나오고 있죠. extraction technology라고. 그래서 화석 연료 시스템이 나오는데 얘도 지금 인풋과 아웃풋 중에 타이밍에 대해 설명을 하겠구나 예측을 하셔야 돼요. 볼까요? 여기는 지금 large portion of energy output. 아웃풋이 comes much sooner, 훨씬 더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 larger portion of input, 상대적으로다가 이제 큰 인풋들이 들어가지는데 during the extraction process, 어떠한 추출 과정에서 나옵니다. not upfront,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인풋이 여기서는 아웃풋이 나오기 전에 인풋이 먼저 들어갔죠? 아까 뭐 잘못 썼나 보네요. 네. 결과가 나오기 전에 투자가 먼저 이루어졌는데 사실 얘는 어때요? 파슬 퓨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의 같은 시기 이루어집니다 라고 해서 훨씬 더 좋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해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이런 많은 재생 가능한 기술들을 사람들이 했을 때 사람들은 temporal advantage after accounting for human behavior,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봤을 때 어떤 건가 보니까 사람들이 현재의 current, 소비라던가 return, 어떤 보상에 대해서 더 행동적인 선호가 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화석연료라는 것이 have a temporal advantage, 어떠한 시간적인 이득이 있습니다. 지금 컴마 다 날렸거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네요. 네. 그래서 화석연료라는 것이 시간상에 훨씬 더 이점이 있다는 거. 왜? 사람들은 그냥 바로 즉석에서 consumption, return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재도 좋아하는 preference가 있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죠. 결국에 지금 어떤 거 나오고 있습니까? 미래라는 것은 uncertain하고 좋지 않은 거고 사람들은 현재에 대해서도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심지어 에너지 자체를 봤을 때도 인풋하고 아웃풋하고 너무 멀으면 별로예요. 인풋과 아웃풋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아웃풋이 빨리빨리 나와서 좋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가 더 중요한 거다. 그런 글이 밑줄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봐보시면 Find the currently closer grass greener than 나오고 있죠. 멀리 있는 그러한 어떤 그래스보다는 그래도 그냥 일단은 가까이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그 그래스가 훨씬 더 파랗게 보인다. 가까이 있는 게, 현재 내가 손에 닿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좋게 보인다. 그런 거죠. 미래에 대해서 좋은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미래보다는 current, 현재에 초점을 맞춘 그런 인식에 대한 글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 25번 네 보시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제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 글 오히려 좀 많이 계속 읽다 보면은 이건 뭘까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그런 글이었는데 정말로다가 조금 어이없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 문장이 이 글의 주제문이었습니다. Although not the explicit goal, 딱 명확한 목표는 없을지라도 the best science, 정말로다가 그냥 best science라는 거, 최고의 과학이라는 것은 보통 be seen as refining ignorance, 바로 무지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몰랐던 거를 알아내는 것, 그게 바로 베스트 사이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과학자들, 특히 young ones, 어린 과학자들, 젊은 과학자들은 get too obsessed with result. 그쵸? 그냥 무언가 몰랐던 무지를 밝혀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너무 결과에만 집착합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라는 것이 help them along in this mad chase. 이러한 정말 미친 추구, 정말 이렇게 성급한 추구, 말도 안 되는 결과만 쫓는 이런 mad chase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도대체 사회가 왜 그렇게 만드는가 보니까 이제 예화가 나오고 있어요. Big discoveries, 정말로 엄청 큰 발견들이 언론에서 covered, 보도가 되어지고 있고요. Show up on the university's homepage, 그쵸? 각 대학의 이제 홈페이지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서는 뭐 보조금도 받게 되고, make the case for promotion, 어떠한 뭐 승진? 진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결과에 당연히 집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But it's wrong. 하지만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뭐 쭉 나오겠죠? 지금 나오지만 결국에는 여기서는 이러한 무지함을 밝혀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어디에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막 승진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결과를 쫓는 게 아니야 라고 나오고 있어요. 발견이라는 것, uncovering 나오죠? 밝혀내는 거예요. 뭐를 밝혀내요? of new ignorance. 한 번 더 강조해서 중간에서 얘기해주고 있죠. 새로운 무지함에 대한 발견, 그게 바로 discovery다. 이렇게 노벨상이 있는데 컴마 진술하고 있고요. 노벨상, 정말 과학의 정점에 주어지는 상이죠. 이 상이 주어지는데 나레이 법비 구문 보이실까요?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사이언티픽 어치브먼트의 라이프타임, 어떤 일생일대의 과학적인 업적, 그거에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는 게 아니라 for a single discovery, 그냥 하나의 발견, 그걸 준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게 지금 하나의 어떤 결과가 되어지는데, even the Nobel Committee realized in some way that, 이렇게 쳐주신다면 어떤 면에 있어서 노벨 커뮤니티도 알아요. 노벨 위원회에서도 this is not really in the scientific spirit. 이게 정말로 뭐 과학적인 어떤 정신, 이건 아니다. 요건 압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their award, 그들의 상의 citations, 어디 인용 문구죠? 상 받았을 때 뭐 노벨 평화상, 무슨 노벨 문학상 뭐 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그 인용 구문들은 흔히 honor the discovery for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발견에 대한 어떠한 발견에 대해서 honor, 존경을 표하는 거죠. 오케이? 도대체 뭔가 보니까 having opened the field up, 어떤 새로운 장을 열었다. 어떠한 분야를 개척했다. 여기에다가 이런 문구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transform the field, 어떠한 필드를 변형시켰다. 어떠한 분야를 바꾼 거죠. 그리고는 taken a field in new and unexpected direction 나오죠. 또 그런 분야를 새롭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다가 끌고 나갔다. 이렇게 해서 어떤 발견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거에 대해서 한 장을 열고 방향을 이렇게 제시했다. 그거에 대해서 honor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글의 주제는 과학이라는 것. 4번 바로 보실게요. The importance of finding what we don't know in making scientific progress. 어떠한 과학적인 발전에 있어서 우리가 몰랐던 것, ignorance죠?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과학이라는 것은 몰랐던 것, 무지에 대한 것을 uncover, discovery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4번 이 글의 주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 강의 좀 진행했고요. 오늘 해설 강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